경로당 원예교실을 담당하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제가 그동안에 1주에서 6주차 동안에 배웠던 식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신지 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원예교실을 했었었는데요. 잘 키우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잘 자라지 않는 식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같이 한번 사진이랑 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 때는 제가 스파티필름이라고 하는 식물을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과 함께 심어봤습니다. 스파티필름이라고 하는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공기정화 식물이어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실내에서 집안에서 키우게 되시면 자동적으로 공기정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꽃도 잘 피우고 그 다음에 초보자들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 옆에서 푸릇푸릇하게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혹시 뭐 어떤 어르신들 거는 이미 벌써 꽃망울을 터뜨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스파티필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티필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얀 색깔의 꽃이 올라오는데요. 이 하얀색 전체가 꽃은 아니고요. 가운데 올록볼록하게 이렇게 생긴 제가 펜으로 잠깐 좀 표시를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렇게 생긴 이 부분을 우리가 스파티필름의 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꽃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 이거는 꽃을 둘러싸고 있는 잎사귀예요. 얘는 다른 식물과 다르게 꽃의 생김이 특이하다 보니까는 꽃을 둘러싸고 있는 하얀색 잎사귀가 이렇게 꽃을 감싸는 형태로 해서 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파티필름은요, 이제 물 주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했었죠. 잎이 축 늘어졌을 때 한 번에 물을 흠뻑 주시면 되는 식물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 다른 식물에 비해서 물이 없을 때 늘어짐이 확실하고 물이 없을 때 늘어졌을 때 물을 주더라도 회복력이 굉장히 좋아요. 다른 식물들은 늘어진 다음에 물 줬을 때 회복력이 좋지 못한 식물들이 많은데 스파티필름은 잎이 이렇게 축 처졌을 때 물을 한 번에 흠뻑 주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는 회복력이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 식물을 처음 키워보시는 초보자들도 실수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 제가 늘 첫 시간에 이 식물을 나눠드리곤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식물은 특별하게 해를 보지 않아도 괜찮은 식물이에요. 오히려 강한 광선보다는 반그늘 또는 반양지, 그래서 해가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 또는 실내의 밝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집안에서 편히 놓으시고 형광등 아래쪽에 그냥 편하게 두셔도 큰 이상 없이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얘는 이제 자라면서요 포기가 커지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번식을 시키실 때에는 포기 나누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나누어 심는 거예요. 포기가 점점점 옆으로 커지거든요. 그거를 분리해서 심어서 포기 나누기 방법으로 해서 번식을 또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해충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없는 편인데 나중에 이제 습도가 너무 낮거나 하면 잎이 마르거나 잎 끝쪽이 이렇게 타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습도가 낮은 겨울철에는 가끔씩 스프레이 분무를 해주시면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얘도 실내 식물이면서 겨울에 밖에서는 월동이 되지 않아서 집안에서 실내에서 월동을 해줘야 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얘는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정화 식물 10등에 차지할 정도로 공기정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멀리 갖다 놓고 키우시지 마시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주무시는 방이라던가 또는 거실, 오래 머무는 공간에 놓고 키워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첫 시간 때 말씀드렸는데요. 자주는 아니지만, 뭐, 6개월에 한 번씩 정도라도 잎의 앞면과 뒷면을 닦아주시면 훨씬 더 광합성 효율도 올라가서 식물도 잘 자라고요. 공기정화 능력도 더 잘할 수 있는 식물이니까,
6개월 후에 한 번씩 잎 닦아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식물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식물 중에 하나인 칼랑코에라고 하는 식물이에요. 다들 기억나실 거고요. 잎이 굉장히 두툼해서 만졌을 때 두툼한 잎 안에 물이 들어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식물입니다. 자, 이 식물도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물이 자라는 최적의 온도는 16에서 20도의 따뜻한 온도에서 잘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키우면 크게 이상 없이 키우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 칼랑코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히 꽃을 보는 식물이다 보니까는 해가 잘 드는 창가나 발코니 쪽에다가 놓고 키워주시고 충분한 빛을 쪼이게 되면 키가 쑥 자라는 웃자람 현상도 막으면서 잎이 보글보글하게 그리고 꽃도 보글보글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 개화기일 때는 반드시 꽃을 봐야 되고요. 꽃을 안 보는 자리에 놓으면 꽃 색깔이 옅어지는 거 혹시 내 거 꽃이 폈는데 꽃 색깔이 옅어졌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해가 잘 드는 창가 쪽으로 좀 옮겨 주시는데 지금은 좀 겨울철이라 창가 쪽에 놨을 때 추위를 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따뜻한 봄이 오면 창가 쪽에다가 햇살 잘 드는 곳에다가 놓고 보시면 또다시 꽃이 개화하는 모습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식법은요. 얘도 삽목 번식이 가능해서요. 네, 꽃대 또는 줄기를 잘라서 물속에다가 꽂아놓고 기다리면 네, 하얀색 뿌리가 나와요. 그래서 그 뿌리 나오면은 또 하나를 심어주게 흙에다가 다시 심어주시면 되고요.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꽃이 시들었어요. 꽃이 시든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요? 이 시든 꽃을 그대로 달아놓지 마시고 네, 줄기 따라 쭉 내려가서 잎과 만나는 곳에서 커트를 해주세요. 네, 그러면 밑에서 옆에서 또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잎이 보글보글 옆으로 나기 시작을 하면서 풍성한 칼랑코에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칼랑코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얘는 건조지역 식물처럼 물을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잎이 두꺼웠던 이유가 이 두꺼운 잎 속에 일정량의 물을 저장해 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칼랑코에가 살았던 고향은 건조한 곳이어서 그래서 얘 스스로가 잎속에다가 물을 저장하는 능력이 발달되어져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굳이 물을 자주 주고 많이 주지 않아도 자기 잎속에 있는 물을 소진하면서 살아가는 식물이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시면서 키우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해서 방향제를 만들었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식물은 아니지만 안에 들어있는 이 드라이 재료는 식물에서 딴 꽃이나 열매를 말려서 거기다가 꽃에서 추출한 에센스 오일을 집어넣어서 향기가 날 수 있는 재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하고 나시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존의 향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마트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추가적으로 이 포프리 방향제 를 포풀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요 포풀이 재료 사셔다가 위에 장식해 놓은 리본이랑 꽃은 그대로 두시고 안에 속재료만 가르셔서 또 감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식물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식물은 우리 틸란디시아 심기를 했었어요. 우리 사회계부터는 우리 어르신들 못 뵙고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어떻게 예쁘게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래쪽에 알록달록하게 색살을 채우고 그 위에 마사를 얹고 틸란디시아라고 하는 이 식물 자체가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이용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따로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얘는 공중 습도를 이용하는 식물이고요. 물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0에서 20분 정도 물에 담궈 놨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물을 준 다음에는 뒤집어요. 뒤집으면 물이 톡톡톡톡톡 떨어졌었는데 물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물을 살짝 말려주신 상태에서 원래대로 올려놓고 키워주시는 식물이에요. 자, 제가 드렸을 때 윗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변해져 있었는데요. 빨갛게 변한 거는 개화기이기 때문에 빨갛게 변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키우신 분 중에는 이미 꽃이 져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새롭게 꽃대가 올라와서 또 꽃을 감상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틸란드시아는 원래 녹색인데요. 이렇게 개화기가 되면 잎이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자, 그리고 키우시다가 보면 옆으로 새로운 잎들이 나오면서 작은 새끼를 또 치게 됩니다. 그래서 새끼가 너무 어릴 때는 잘라내시지 마시고요. 어느 정도 5cm 이상으로 커지게 되면 그때 분리해 내시면은 한 개에서 두 개, 두 개에서 세 개 이렇게 늘려가시는 재미를 보실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도 아마 잘 키워주시고 계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다섯 번째. 아이비와 개운죽 해서 우리 수경 재배했던 식물 기억나실 것 같아요. 이때는 마침 재료가를 좀 넉넉하게 살 수 있어서 아이비와 그 다음에 개운죽이라고 하는 조금 사진은 좀 잘렸는데 개운죽이라고 하는 두 가지 식물을 나누어 드렸어요. 자, 개운죽 자체에도 물 채워주시고 키워주시는 건데 물은 병이 있으면 병의 3분의 2만큼 높이로 물을 채워주세요. 물을 채워주시고요. 물이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물이 점점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래쪽 3분의 1만큼 물이 내려갔을 때 다시 원래대로 물을 채워주셔서 키워주시면 됩니다. 뿌리가 너무 위쪽에 많이 있으면 물을 조금 더 높게 채워주셔도 상관은 없으시고요. 아이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가 같이 드린 개운죽도 그렇고 얘네는 수경이 굉장히 잘 되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수경할 때에는 기존에 있는 흙을 다 털어내시고 흐르는 물에 우리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뿌리 내렸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뿌리 씻어가지고 네 워터 젤리 안에다가 넣어서 예쁘게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이 수경 재배 방법으로 집에 두시게 되면 특히 겨울철에 난방하면은 집안이 습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습기를 틀게 되는데 가습기 대신에 이렇게 식물을 수경 형태로 키우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습도 조절도 하시면서 네, 식물을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경 재배 방법은요. 겨울철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도 시원하게 또 식물을 감상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또 이런 방법으로 많이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이 아이비라고 하는 이 식물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줄기가 덩굴성 식물이라 쭉 뻗어나가면서 길게 자란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줄기가 길어지면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커팅을 하셔서 물에다가 꽂아 놓으시면 한 달 이상이 지나면 뿌리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 이렇게 화분에다가 흙에다가 심어서도 보시고 또는 우리가 했던 방법처럼 이렇게 수경 형태로도 이용이 가능하니까 다용도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개운죽 같은 경우에도요. 얘 자체는 키가 크지 않고요. 여기 쌍난애 있죠. 네, 요 쌍난애가 쭉쭉쭉 잎이 올라오면서 대나무처럼 시원시원하게 자라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식물, 특별히 오해기 때는 두 가지의 식물을 나눠드렸으니까 같이 예쁘게 수경 형태로도 키워보시고 어느 조금 수경 형태가 지고해졌다 그러면 흙으로 옮겨서 화분에 심어주셔도 괜찮으니까 다양하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식물 같이 나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식물은 스투키라고 하는 식물 드렸고요. 대표적인 건조지역 식물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산세베리아의 사촌격 되는 식물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걸 빼먹었는데 이 스투키 이름 적혀있는 라벨지를 하나 드렸어요. 뒤로 돌리면 번식법이나 관리법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스투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만 물을 줘도 되는 식물이에요. 얘네 자체가 워낙에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던 식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물이 많으면 줄기 끝에서부터 물컹물컹해지면서 죽을 수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물을 많이 주시면 안 되고요. 왜 다른 식물은 밑에서 물이 뽕뽕뽕 빠져나올 정도로 물을 많이 주라고 했었는데 이 식물은 그렇게 많이 주시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준 듯 안 준 듯 아주 소량만을 주시는데 물 주실 때에도 잎에 직접 닿지 않게 그냥 흙 주변으로 네, 살짝만 돌려서 물을 주시면 네, 잘 자라고요. 오히려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스투키는 오히려 게으른 사람이 잘 키운다라고 하는데 관심을 안 두고 게으를수록 더 잘 자라는 식물. 왜냐하면 관심 갖고 물 주고 하면 오히려 물이 많아서 죽는 경우가 생겨서 건조한 듯이 키워주시는 게 좋고요. 한 달에 한 번 물 주는 건데 깜빡하고 내가 두 달 만에 물을 주는 것
같아. 괜찮아요. 오히려 건조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이니까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편안하게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투키는 산세베리아의 사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서 새끼가 나올 때는 산세베리아처럼 이런 잎사귀 같은 게 이렇게 쭉 자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는 스투키 모양과 다른 모양의 잎이 자라 나오는데 조금 크다 보면 그 잎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요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투키 형태로 변형되는 모습을 또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크기 이상이 자라면 얘도 아까 틸란디시아처럼 옆에 거 떼어내셔가지고 또 새로운 화분을 만들어 보셔도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총 그동안에 배웠던 6가지 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정리 겸 해서 사진과 함께 안내를 해드렸어요. 아마 6가지 식물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댁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 집안이 포근해지고 화사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얼굴 못 뵙고 3번은 수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영상 보시면서 너무 잘 따라 해주시고 있다는 이야기 선생님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면서 식물들이랑 즐거운 하루하루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